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시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 보시면요. 월작, 운간경, 풍위, 중리금. 달은 구름 사이에 거울이고, 바람은 대나무 숲 속에 검은고이다. 그래서 지을 작자와 될 위, 할 위는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요 시를 그대로 보면 구름이 낀 달밤의 모습과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나무 숲 속에서 대나무 줄기가 부딪히는 소리, 대나무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검은고 튕기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되겠지만 요 속에 시인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월작, 달은 운간경이고, 달이 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 달이 훤하게 다 밝혀줘야 되는데, 간, 구름 사이에 거울이에요. 달을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 사이에서 간간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럼 상황적으로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달이 뜨고 구름이 있고 그 사이로 달이 비쳤다 또 가려졌다 비쳤다 가려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운치가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달빛이 그냥 구름 없이 쾌청하게 그 달빛을 온 누리에 비춰줘야 되는데 이 구름이 가려져서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살짝 보이는 그 거울, 모범이 되는 거울과 같은 이미지가 주는 그런 것이 풍위 중리금이에요. 바람이 돼서, 그게 풍습이 돼서 중리, 대나무 숲 속에서 검은 고소리를 낸다예요. 요 시를 보면 또 중림치련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나라가 망할 때 그 조조에 이어서 그 아들 조비 또 그 아들 조예인가요? 점점 위나라가 쇠하면서 그 사마씨가 점점 그 위나라를 이제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 반발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다 정계에서 다 물러나와서 대나무 숲 속에서 모든 그 속가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네끼리 검은고를 튕기며 술을 마시며 청담을 읊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해요. 대나무 숲 속에서의 7명의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달빛이 구름 사이에서 살짝 비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거울과 같은 달빛이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 속에서 검은고 소리를 낸다 해요. 조금 비약일까요? 바람이 대나무 숲 속에서만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리, 대나무 숲 속의 검은고라면은 중림칠연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월작, 운간경. 달은 구름 사이에 거울이 되어 풍위 중리금, 바람은 대나무 숲 속에서 검은고 소리를 낸다. 다음 면 보죠. 국수 월제수, 농화 향만의 해서요. 국수, 국은 움켜질 국자죠. 손수변에 그 쌀포에다 속에 쌀 밑자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쌀 한 줌을 이렇게 쥐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국수 하니까 물을 이렇게 움켜쥐진 않죠? 물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움켜쥐니보다는 이제 물을 뜨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물을 뜨니 월제수, 달이 손 안에 있고, 농화 향만의, 농화, 꽃을 희롱하니, 이 농자는요, 위에 왕자가 아니고 구슬 옥자에서 점자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두 손을 받쳐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 구슬 갖고 노는 것이 이 롱자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희롱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농화, 꽃을 희롱하니, 꽃을 만지고 노니 향만의, 향기가 옷에 가득하다 해서 이 시를 또 분석을 해보자면,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떤 생산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이 꽃은 여색이나 혹은 풍류 같은 누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그런 것에 인연을 맺으면 월재수, 달이 어떤 목적한 바를 손에 쥐을 수가 있고, 농화, 꽃을 희롱하면, 놀이에 전념하게 되면 향만의, 그래서 향기가 옷에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시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뭐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달빛을 손에 쥘 수도 있고, 또 옷에 향기를 묻힐 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시로 또 미루어 짐작을 해 본다면, 물을 뜨니 달이 손 안에 있다 해서요. 요것은 뭔가를 굉장히 큰 것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요 연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인 만큼 좀 한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앞뒤에 19절이 바뀌었다면, 꽃을 만지니 옷 전체에 향기가 스며들듯이, 물을 뜨니 달빛이 손에 가득하다 하면은요, 오도송이 돼요. 뭔가 큰 것을 깨달은 의미가 됩니다. 소강절의 시에서 월도 천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하늘의 마음이 집약해 있는 그곳에 이르르다. 그러니까 달은 이제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하늘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순간을 깨닫는 순간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달을 손에 쥐었다. 물론 여기선 진짜 달이 아니라 달빛이긴 하지만, 물을 뜨니 그 달빛이 손 안에 쥐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꽃을 가지고 놀면 옷의 향기만 가득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국수월재수에서의 월은 속 마음 바탕, 그리고 향은 이제 겉에 드러나는 거죠. 이 시는요, 그 우량사라고 중국 당나라 청보년간에 생존했던 시인이에요. 이 시집 속에 춘산야월, 봉산의 밤의 달이라는 시 중에 발췌된 기절입니다. 그래서 요 앞뒤 기절을 안다면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 보시면요. 오야 등전주, 6월 정하추죠. 오야라면요. 오경이죠. 1경, 2경, 3경. 그죠? 우리 3경은 밤 11시에서 1시까지 한밤중을 3경이라고 하죠. 오야는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오야입니다. 달은 지려고 하고 해는 아직 뜨기 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오야에 등전, 등불 앞이 낮주, 대낮같이 밝다예요. 비록 등불 앞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두운 오야 새벽밤에 대낮같이 밝다. 그리고 6월 정하추 했죠. 6월, 음력 6월이면요. 아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죠. 그런데 정자 아래, 비록 시원한 정자 아래라 할지라도 6월의 무더위는 엄청 덥죠. 그런데 거기가 가을처럼 서늘하다예요. 아주 깜깜한 밤이 대낮같이 밝고 아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에 시원하다. 뭔가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 읽어보셨는데 전체 시 읽어보겠습니다. 월작 운간경, 달은 구름 사이에 거울이 되어 풍위 중리금, 바람은 대나무 숲속에서 검은 고 소리를 내는구나. 국수 월재수, 물을 한 움큼 뜨니 달이 손 안에 있고, 농화 향만의, 꽃을 희롱하니 향내가 옷에 가득 스며드네. 오야 등전주, 새벽녘 등불 앞이 대낮같이 밝고, 6월 정하추, 정자 아래 6월의 무더위가 서늘하구나. 이상으로 오늘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멋지게 시 해석해보세요. 그럼 또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